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저만의 행복에 대한 세계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돈이 많아진다면 행복은 무한대로 커져나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커진다라는 것에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냐는 거죠. 그걸 보통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지난 팔란티어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온톨로지가 개념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정의했냐는 거죠.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 세계관이 명확하게 있다면 제 기준에서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무한대로 커집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돈이 많다는 기준이 있겠죠. 1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돈이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뭐 갖고 싶으세요? 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해보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이번에 사이버 트럭 나온 거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최근에 여의도에 브라이튼이라는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와, 위치랑 아파트 외관이랑 너무 멋진 거예요. 보니까 정말 살고 싶던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 둘씩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옷 브랜드 중에 저는 우영미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비싸서 많이 사지 못하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품 패딩이라는 걸 사봤는데 미친 듯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한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미국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 하나둘씩 떠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아니,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경험들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온 행복감 분명히 있죠. 돈이 많아지면은 그 행복감들을 당연히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각자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이 정도 생기면은 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꼭 사고 싶다, 여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에 꼭 살고 싶다, 이 차를 언젠간 꼭 타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왜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할까? 왜일까요?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할까? 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할까? 저의 철학, 저의 세계관, 저만의 온톨로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행복의 크기가 돈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연봉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 어느 일정 이상 높아지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의 크기가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데이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입이 일정 이상 늘어나도 어느 순간부터 행복이 평행선에 수렴하게 되죠.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왜 행복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원짜리 가방이 있고 100만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우리의 그 기쁜 감정이 50만원짜리 가방 살 때보다 100만원짜리 가방을 살 때 그 행복감이 2배가 되던가요? 그 이상부터도 마찬가지죠. 100만원짜리 가방, 200만원짜리 가방. 뭐 기분은 좋아지긴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오마카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10만원짜리 오마카세,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 이상의 오마카세가 있겠죠. 근데 어느 그 이상부터는 맛이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맛보다도 그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더 심취하게 되죠. 오마카세의 이제 상징이 맛보다도 그 음식이 나오는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되게 크잖아요. 가방도 마찬가지죠.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따로 있죠. 가방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보다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10억짜리 집과 20억짜리 집이 있을 때 집이 2배 더 좋은 게 아니죠. 다른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제품의 관점으로 봤을 때 50만원짜리 제품과 100만원짜리 제품이 실질적으로 2배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브랜딩으로 된 가치인 거니까. 브랜딩이 가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가치를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제품이 다 그렇죠. 서비스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썼다가 그 다음 경험에 200만원을 썼을 때 그 감동이, 그 자극이 2배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극은 점점 수렴하게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란 동물이 같은 자극에는 금방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극이 무뎌지는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여행이잖아요. 여행 갈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여행 출발하기 직전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택배 받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나요? 막상 그 물건을 사서 쓰게 되는 순간에는 잊어버리죠. 그 자극에 대한 그 기쁜 감정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든지 사기 직전이 가장 기쁨이 크다는 거죠. 첫 자극이 오게 되는 순간인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져도 그 아이템의 실질 가치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무뎌지기 마련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행복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켠 거예요.
정확히 돈의 크기에 비례해서 행복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예측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샀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의 엄마에게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선물 2개를 사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엄마에게 주고 하나는 아빠에게 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동시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물을 주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 기쁨의 크기를 체크해 본다면 엄마에게만 줬을 때의 기쁨과 엄마 아빠에게 모두 줬을 때의 그 기쁨, 당연히 2배죠. 2명에게 그 기쁨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돈을 2배로 썼을 때 그 행복감이 2배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자 하는 대상이 오로지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기쁨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겠죠. 나라는 개체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 감정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그때는 그 행복을 받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 대상이 존재하는 만큼 행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쁨을 주는 자극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됐을 때 그 자극에 무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가 됐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의 지속력이 오래가질 않잖아요. 금방 자극이 무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다음에 또 먹는다면은 그 이전만큼의 기쁨이 오질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 더 비싼 거를 찾게 되는 거고, 더 비싼 옷을 찾게 되고, 더 좋은 여행지를 가고 싶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강한 자극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의 자극을 받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되게 되면은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 형이 기뻐하는 모습, 누나가 기뻐하는 모습,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 소중한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다 다른 자극인 거죠. 그래서 무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극은 무뎌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상대로 향하게 되면은 돈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이 무한대로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돈이 많아져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고객님 사용하실 걸로 보세요. 선물하세요. 네. 가격은 135,000원입니다. 이걸로 하나 하나 준비해드릴까요? 네, 이거예요. 네, 한번 이용해보세요. 가끔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할 때 이솝 캔들을 선물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7, 8개 정도 산 것 같은데 합치면 아마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100만 원을 저 자신에게만 썼다면 그 기쁨의 가치가 100만 원의 크기는 아니었겠죠.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7, 8명에게 그 선물을 했는데 그 캔들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을 제가 7, 8명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7, 8번을. 그러니까 행복도 7, 8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일단은 돈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가, 그 전제를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전에 알쓸신잡에서 출연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자리라는 거가 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행복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저는 진짜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 행복에 있어서 그 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본질인데, 그러니까 돈과 행복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 자기만의 철학, 그 돈과 행복에 대한 자기만의 온톨로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행복을 무한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돈이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행복을 무한적으로 크게 해주기 위한. 만약에 그런 세계관이나 돈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돈에 이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돈이 주는 원초적인 자극에 의해서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초적인 자극을 보통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는가를 논하기 전에 나에게는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정의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야 지금 내가 돈을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행복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신만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세계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 질문에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철학,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세계관에서는, 저의 철학에서는 이 질문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의 세계관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이 무한대로 증가하거든요.